여기 있으면 너나 나나 다 죽어. 빨리 미국 가. 미국 가서 너 꼭 들어오려면은 기소, 유동규 어차피 기소가 되고 나도 기소가 될 건데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 들어와라. 수사가 확대하기 전에 미국으로 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튀어라.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어떤 내용이길래 다 죽는다고 했을까? 바로 이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멤버죠. 김만배, 남욱 이런 선수들이 정말 떼돈을 번 선수들입니다. 떼돈을 거의 뭐 몇백억을 이렇게 글쎄요 그들의 용어대로 한탕해서 수백억을 벌면은 참 그거 해볼만 하다 하는 게 한간의 얘기가 많이 있죠. 야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를 딱 잡아챌 수가 없지. 야 그 뭐 한탕해서 야 3,400억 돈을 벌고 그냥 뭐 몇 년 뭐 교도소 갔다가 오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 그게 물론 이제 이게 그 국고로 환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은 국고로 환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아주 적절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적절한 수익을 거뒀느냐 아니면 불법과 탈법으로 위장을 해서 거액의 떼돈을 벌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 환수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시중에 그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야 저렇게 대장동 게이트 또 위례 이런 거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수백억을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아이고 나도 불법 탈법을 좀 해서라도 그 돈을 나도 벌고 싶다. 지금 아주 돈 없어서 지금 아주 사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죄 주위에도 무척이나 많지요. 그런데 저 일당들이 이제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대장동 게이트,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이 수면 위로 올라와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 대선 경선 후보에 의해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 이낙연의 그런 본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 대장동 일당 중에 누군가가 각종 자료라든가 은밀한 얘기를 이낙연 캠프 측에 전했다 하는 얘기 제가 어제 그저께 바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정영학 회계사가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누굽니까? 저와 동아일보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윤영찬이라고 청와대 뭐 홍보수석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성남 중원에 그 지역구가 있는 윤영찬 그 의원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가 나와자 윤영찬이 이제 뜨거라고 해서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정영학 회계라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 내 이름이 거기에 나오느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처음 이재명 게이트에 불을 질는 그 쪽이 이낙연 그 캠프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사람이 나 윤영찬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민주당에서 정치 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다시 공천을 받고 하는 그런 게 그게 상당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유 무슨 소리냐? 왜 내 이름이 거기서 나오느냐? 나는 그런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이낙연 당시 후보에게 전해서 그것을 이 경선 승리의 그런 불쏘시개로 삼을 그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김만배 일당 대개 이 대장동 일당 하면 남욱과 김만배와 또 유동규, 정민영,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1차 조연들이죠. 이른바 밑바탕에 쭉 실무를 쭉 하고 거기서 분양해서 떼돈을 벌은 상태에서 428억, 428억의 돈을 누구에게? 김용과 정진상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 돈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아놓을 테니 필요할 때 갖고 가세요. 그리고 천화동인 1호도 그냥 명목적으로는 김만배 내가 그냥 대표로 있을 테니까 이 돈 다, 이 돈의 절반은 다 그쪽 돈이에요. 그쪽은 누굽니까? 아까 얘기한 김용과 정진상 위에 그들의 캡틴, 아까 캡틴
저 축구의 캡틴은 손흥민과 윤석열이지만 돈조 수주의 캡틴은 당연히 그 위에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만배와 남욱이 처음에 야, 돈 좀 만들어 봐. 돈 써야 돼. 하고 20억 또 40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욱이 돈을 분양대행업자를 통해서 야, 돈 좀 만들어 봐. 너희들 우리로 인해서 지난번에 500억 받은 거 있잖아. 그 중에서 한 30억, 20억 정도 빨리 만들어 봐. 라고 하면은 남욱이 김만배를 통해서 유동규, 정진상, 네, 또 위에 뭐 선거자금이면 선거자금 이렇게 쓰는 구조로 돈이 흘러가죠. 여기에 남욱이 결정적인 증언을 하면 큰일이니까 김만배가 일단 회유를 합니다. 야, 여기 있으면 너나 나나 다 죽어. 빨리 미국 가. 미국 가서 너 꼭 들어오려면은 유동규 어차피 기소가 되고 나도 기소가 될 건데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 이후에 들어와라. 수사가 확대하기 전에 미국으로 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튀어라. 네. 그러니까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 남욱이 도피성 출국 직전에 대화를 했다. 예, 이 대화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갖고 있더군요. 네, 그냥 일반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카톡 전화. 예, 대개 이제 그 무료 인터넷 전화니까 해외에 있을 때 돈 안 드는 국제 전화를 많이 씁니다만은 예, 이렇게 국내에서도 증거 안 남기려고 카톡 전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남욱한테 회유할 때는 바로 카톡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한 정황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예, 남욱이 귀국 후에도 계속 접촉을 시도를 했다. 즉 김만배는 남욱이 입을 열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능적으로 야, 남욱 쟤는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미국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꼭 들어오고 싶으면은 유동규가 구속되고 기소가 되는 그 단계 이후에 들어와라. 그때까지는 꼼짝없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 알지? 이재명과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이 사람아. 야, 이재명이 혹시라도 뭐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다 같이 감방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처신해. 알았지? 절대 이재명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하천대유, 천화동이 이뤄도 그거는 내 거야, 내 거. 사실은 그게 다 저쪽 그 성남시 일패들의 소유지만 내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단도를 한 겁니다. 얘기를 따로 안 하도록. 그러니까 남욱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이죠. 남욱이 입 열면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어디서 전달하고 이거는 뭐 선거자금이고 하는 게 왜 이 김만배는 수시로 남욱과 접촉을 하고 남욱이 그 분양 대행업자를 통해서 돈을 갖고 오면은 남욱이 적당히 자기가 쓸 거 쓰고, 그렇죠? 배달사고 쓸 거 쓰고, 일부는 유동규, 또 일부는 또 정진상에게 직접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욱이 모든 것을 중간책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욱이 입을 열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미국으로 도망가라. 너 여기 있으면은 너 죽고 나 죽고 이재명도 죽고 다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얼마나 김만배가 이 앞길을 예측을 했으니 바로 남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남욱은 끝에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김만배가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자꾸 나를 만나려고 한다. 저것 좀 막아주십시오 라는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 나는 김만배가 지금 나와 만나서 무슨 뭐 입을 맞추자고 분명히 할 건데 거기에 얽혀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즉 김만배가 변호사를 통해서, 예, 김만배가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만은 한동안 2달 동안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자꾸만 나를 만나자고 한다. 분명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저건 저렇게 얘기하고 입을 맞추자고 할 텐데 저것 좀 경고를 좀 해주십시오. 김만배가 자꾸 나를 보자고 하는 거 나는 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검사님 저것 좀 말려주세요. 저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얘기까지가 검찰 조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김만배가 처음에 이 사실을 쉬쉬하고 열쇠를 쥔 남욱을 되도록이면 입을 봉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애를 썼고 잔꾀를 부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남욱이 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돌아오면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체포가 되죠.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 깊숙한 머리가 무슨 히피족 비슷하게 하는 그 머리를 갖고 귀국을 했는데요. 정재창이 도피 자금으로 20억을 마련해줬다 하는 그런 진술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그 뒤집어 씌울 그럴 죄까지 나는 살고 싶진 않다. 내가 진 죄만 달게 받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정재창 20억이 바로 남욱 도피 자금으로 남욱 김만배가 하도 미국으로 가라고 하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가기는 갔죠. 예, 가서 몇 달 살다가 옵니다마는 정재창이 20억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내용이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양 대행업체 이기성 녹취록이죠. 대장동 1 녹취록이 정형하게 녹취를 했다면은 대장동 2 녹취록, 제2 녹취록은 바로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근데 이기성이 분양 대행업자인데 또 특수관계인이죠. 누구랑? 박영수 특검의 사촌, 그런 그 인척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죠. 정말로. 이런 이권 사업에 자기 또 친척도 갖다가 뒤밀고, 그래서 이기성이 꾀돈을 봅니다. 무려 5개의 분양을 대행을 해서, 분양 대행이 아주 현금 만지는 데는 제1등 아닙니까? 시행사, 시공사보다 분양 대행사가 현금을 직접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돈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정재창이라는 사람은 위례 그 신도시 개발할 때 위례 자산관리의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장동 일당의 한 분파죠. 예, 대장동 일당. 이 사람은 그러면 위례 일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하도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분양 대행업자, 또 시행업자, 시공은 좀 큰 건설회사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은 상황이죠. 네. 바로 위례 또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얘기를 잘 듣는 김만배 파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대장동 일당의 한 사람이 바로 정재창인데, 정재창이 20억을 갖고 와서 이 돈 줄 테니 빨리 미국으로 튀어라. 그러고 들어오라고 얘기할 때까지 들어오지 말고 그냥 이 돈 갖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 돈 20억이면 충분히 쓸 수 있잖아 라고 바로 돈을 떠안겨 주다시피 하면서 미국으로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욱이 왜 미국을 갖고 가서 어떤 돈으로 그렇게 몇 달 동안 호화 생활을 했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의아점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대로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김만배의 종용으로 미국 가 있어. 너 여기 있으면은 너도 구속이 될 뿐만 아니라 나까지 다 줄줄이 엮어 간다. 네가 중간 책을 맡으면서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야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 그냥 미국으로 가기에는 돈이 또 거기서도 필요할 테니까 내가 좀 이따가 누구를 통해서 돈 갖다 줄게 라고 하니까 바로 20억을 갖고 왔더라. 돈을 갖고 온 사람은 정재창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퍼즐이 짝짝짝짝짝짝 맞춰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일부러 만들어 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가 메모도 하고 돈 관련된 것은 이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특히 내용 증명이 일당들은 왔다 갔다 하죠.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태니까 이 내용 증명으로 서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받고 하면서 그게 지금 검찰 측 물증으로 고스란히 채택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하는 얘기, 결국은 너희들은 대장동 일당들은 목숨을 끊는 게 다 죽는 거 아니죠. 사법 처리로 다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만배, 은폐와 축소를 일삼았던 김만배와 정재창 이런 김만배 일당들은 특히 죄의 물음에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